이 곡은 아지크루의 모두의 걱정이란 노래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로해주는 곡인데요. 우리는 작사, 작곡에 참여한 싱어송라이터 조혜란 씨를 찾았습니다. 이천의 한 음악학원. 피아노 소리를 따라간 곳에서 그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터져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아니면 아예 가사를 좀 만들거나 허밍을 하거나. 에란 씨는 이 학원의 아르바이트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알바 어떠셨어요? 올 때는 힘들었는데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어요, 오늘. 작년부터 일주일에 2번씩 입시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에란 씨의 집은 이천 학원에서 2시간 떨어진 연남동입니다. 매번 시외버스로 출퇴근하는데요.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냥 힘든 것보다는 금전적인 게 뭔가 문제인 것 같아요. 몸이 힘든 것보다. 너무 일하다가 지쳐버리면 그 뭔가 음악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치고 나서라도 짬을 내서 하는 편이에요. 벌써 시간은 밤 9시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퇴근길이지만 에란 씨의 하루는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도기획 젊은 예술인의 초상, 진행의 아나운서 박다민입니다. 예술은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데요. 그렇다면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의 삶도 과연 아름답기만 할까요? 우리는 청년예술인 에란 씨의 일상을 살펴봤습니다.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았는데요. 오늘 보도기획에선 에란 씨를 비롯한 청년 예술인들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청년예술가 일자리지원센터에선 청년예술인 6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본인의 직업 만족도를 조사했는데요. 조사 항목 중 사회적 지위 및 명예와 급여 만족도가 5점 만점에 2.4점으로 가장 낮게 측정됐습니다. 반면 전문성 부문은 4.08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됐는데요. 청년예술인들은 자신의 일을 전문성을 요하지만 사회적 평가가 낮은 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에란 씨를 찾았습니다. 판매 그거 하고. 조혜란 씨는 친구 김예솔 씨와 편곡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아지크루의 멤버인데요. 지난 6개월 동안 앨범 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뭐 저희가 돈을 벌어서 뭐 돈을 빌려서 막 그 녹음실을 빌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교 녹음실을 빌려가지고 했는데 그 학교로 다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제 다 뭐 일을 하고 뭐 군대 가서 휴가 나가서 해야 되고 이러니까 되게 그걸 시간 맞추는 데 되게 어려웠어요. 초기 녹음본을 들으며 작업 당시를 떠올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때 엄청 느렸었다니까. 세상 되게 살기 싫은 우리 곡은 여름쯤 쓰지 않았나? 그러니까 가을, 늦여름 있었지. 무슨 한곡 내는데 이렇게 오래 내냐? 무슨 전체 앨범 내는 것도 아니고. 곡을 완성시키는데 약 1년이 걸렸습니다. 작곡부터 음향 녹음까지 전문적인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청년 예술인들의 작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떨까요? 경제적 가치가 저평가되기 쉽습니다. 낮은 인지도와 부족한 경력 등이 이유인데요. 하지만 그와는 관계없이 신인이기에 겪는 부당함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갑질을 당하는 겁니다. 캘리그라퍼 이슬기 씨는
SBS 미녀공심이와 냄새를 보는 소녀 등의 타이틀을 썼습니다. 꽤 유명해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상대적 약자라고 느낍니다. 당신의 글씨가 좋아요. 당신의 음악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해주세요. 이런 경우들 굉장히 많이 겪게 되고 보게 되죠. 이게 연차가 쌓이면 달라질 일일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저도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랑 일을 할 때나 그렇게 되게 되면 굉장히 작은 하나의 프리랜서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조율할 때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그런 점들이 있긴 하죠. 청년 예술인의 장인 공모전에서도 갑질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최 측에 의해 응모작의 저작권이 침해되곤 합니다. 최근 고동동 웹툰 작가는 공모전에 출품한 자신의 작품 피리 부는 남자가 표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TVN에서 방영된 드라마 피리 부는 사나이에 의해서인데요. 이번에는 그 피리 소리를 들은 온 마을의 아이들이 무언가에 홀린 듯 그를 따라 나서기 시작했다. 드라마 극본가 류용재 작가는 해당 공모전의 심사위원이었습니다. 고동동 작가는 표절은 저작권법상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렇다면 신인들의 작품을 보호할 방법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방법뿐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가불관계에서 청년 예술인들은 명백한 을입니다. 노력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사정이 여의치 않은 청년 예술인들은 지대가 싼 곳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흔히 홍대라 불리는 동교동, 서교동, 그리고 합정동 일대는 젊은 예술인의 공간이 됐습니다. 그곳에는 한 카페가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모인 예술인들의 라이브 카페이자 갤러리, 그리고 소극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홍대는 너무 유명해졌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임대료가 올랐습니다. 결국 청년 예술인들의 근거지였던 이 공간은 그곳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이제는 상수동으로 자리를 옮긴 이리 카페의 이야기인데요. 오늘날의 홍대에선 무수히 반복되는 사연입니다. 2016년 현재 청년 예술인들은 자신들이 일궈놓은 공간에서 내쫓기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 평당 임대료는 5배에서 10배가량 뛰었는데요. 이리 카페처럼 홍대를 상징하던 공연장들이 사라졌습니다. 그곳엔 대형 프랜차이즈점 등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입점했습니다. 거주지의 월세도 폭등하면서 현재 동교동과 서교동에 거주하는 예술인도 줄고 있습니다. 청년 예술인들의 터전이었던 곳이 붕괴되면서 문화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좀 많이 뮤지션들도 그렇고 공연장을 운영하시는 분도 그렇고 벌써부터 회의감에 젖고 그냥 접고 지방으로 내려가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나는 클럽 공연 안 할래라고 선언하시는 뮤지션들도 있고 그래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청년 예술인들은 홍대가 처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지난 5월 4일 음악인 노동조합 뮤지션 유니온은 홍대 앞 공연장 지키기 프로젝트 2라는 이름의 공연을 열었는데요. 총 18팀이 무대를 꾸몄습니다. 눈 뜨고 살아도 안 보이. 이 곡은 6월경에 발표될 젠트리피케이션 컴필레이션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도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해. 예술인들은 공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원래 이 동네에서 그냥 오랫동안 지내고 놀고 그리고 일하고 살고 이랬던 사람들이 자꾸 쫓겨나게 돼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뭉치면 저희가 살아남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일단 뭉쳐보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오늘 공연도 마찬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이렇게 뭉치는 자리에 가서 같이,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음악으로 함께하는 의미가 크죠. 지금까지 자리 잡지 못한 청년 예술인들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였는데요. 현재 시행되는 예술인 복지법에서도 그들의 지위는 보장되지 못합니다. 복지법이 명시하는 예술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 활동을 직업으로 하며 활동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지정일 이상의 수입이나 공표한 저작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경연대회나 행사 출연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의에 부합하는 이에겐 창작 준비금이나 사회보험료가 일부 지원됩니다. 하지만 경력이 적은 청년 예술인들은 이에 해당되기 힘든데요. 법적인 보호에서도 그들은 멀기만 합니다. 이처럼 현재 예술계는 신인에 대한 보호가 미비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경력이 적더라도 예술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터전일 텐데요. 홍대 앞 예술시장 프리마켓은 신진 예술인에게도 열려있는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일상예술창작센터에서 주최하는데요. 매주 토요일 홍익 어린이공원은 예술품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활기를 찾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년 예술인이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상품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얻을 수 있고, 무엇보다 와서 생활할 수 있는, 또 작업할 수 있는 자금을 벌 수 있잖아요. 청년 예술인에게 프리마켓은 부담이 적으면서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공간인데요. 15,000원의 참가비는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제품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특히 마켓에 처음 참여하는 예술인에 대한 배려가 돋보이는데요. 최초 4회까지 참가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시장에 적응하는 기간을 보장하려는 주최 측의 배려입니다. 저희가 프리마켓을 지금 참가비를 되게 저가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도 처음 시작하는 창작자 예술인, 비주류 창작자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고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서 이제 많은 실험을 거쳐가지고 발전되는 그런 실험의 장, 인큐베이팅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편 청년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서울 용산에 위치한 오아 에이전시의 이야기인데요. 아티스트와 작품의 수요자를 연결시키는 일종의 중개업체입니다. SNS 등에서 청년 작가를 발굴하고 특성에 맞는 작업을 제안합니다. 이때 작업을 할 것인지는 아티스트가 결정하는데요. 예술인이 이를 수락한다면 에이전시는 기업과의 협상 과정에 관여합니다. 계약 시 기업으로부터 갑질을 당하지 않게 보호합니다. 이를 위해 3자 대면이 원칙인데요. 아티스트와 기업이 미팅을 할 때 에이전시 담당자가 반드시 동석해야 합니다. 매번 작가님들이나 아니면은 그냥 학생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제 계약서 한 장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갑질을 당하면서 돈도 떼어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혼자 미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작권이라든지 아니면은 꼭 뭐 선금의 부분에 대해서 그런 권익들을 좀 많이 챙겨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장 신경 쓰고 있고요. 네. 청년 예술인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돼야 하는데요. 서울 중구청은 을지로 디자인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을지로는 낙후됐지만 지대가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빈 점포가 많았는데요. 지역을 부흥시키기 위해 이런 공간들을 청년 예술인에게 저렴히 제공했습니다. 임대료는 매월 적게는 4만 원부터 많게는 20만 원 선까지입니다.
현재 청년예술인 8팀이 모여 있습니다. 을지 2-1호엔 R3028팀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고대용 씨를 만났습니다. 건물을 직접 리모델링하면서 을지로에 대한 애착이 생겼다고 합니다. 재료 사러 오거나 한 경우는 많았지만 안쪽까지는 들어오기 쉽지 않았었죠. 이 건물 공사하면서 그래서 계속 그것도 건물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해지면서 어떻게 이 골목이 발전했는지를 찾아보게 됐어요. 숨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작품들로 이제 발현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한 구상이나 그리고 이 지역 커뮤니티랑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작업들 또 이제 구상을 하고 있고요. 개인 작업도 병행을 하고 있어요. 예술인들은 자신의 작업실을 넘어 을지로란 공간 자체를 작품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지역과 연계된 창작물은 을지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스스로 리모델링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꾸며가면서 그 안에서 또 자기 예술 활동을 하면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빈 점포가 이렇게 늘어나고 하면은 지역이 또 슬럼화되기도 하고 또 안전 문제도 여러 가지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이렇게 바뀌다 보면은 그 지역이 이제 활기도 되찾고. 청년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지역 발전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이처럼 예술의 가치는 충분히 큰데요. 지난 몇 달간 우리는 그 가치를 지켜내려는 청년 예술인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술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삶이야 하고 어떻게든 가는 거죠. 뭐 꿋꿋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네. 이렇게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자. 열심히 해보면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고민을 말하다가도 작업 얘기를 할 때면 어느덧 웃음이 번졌습니다. 힘들지만 그것이 포기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좋아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녹록지 않은 현실이 됐지만 좋아하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바랍니다. 조금 더 마음껏 예술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보도기획. 오늘 이 시간은 청년 예술인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작품을 통해 예술인을 만났습니다. 이면에 있는 그들의 모습은 잘 알지 못했는데요. 청년 예술인들은 예술을 꿈꿉니다. 불안정한 사회적 지위는 이를 어렵게 만듭니다. 설 곳이 적어지는 현실 앞에 그들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예술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는데요. 하지만 그들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큰 차원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청년 예술인들이 꿈을 지킬 수 있는 사회가 오길 바라며 보도기획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